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0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테슬라가 반등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테슬라 CEO인 머스크에게 화해의 손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아마 전쟁을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먼저 LA 폭등은 아니죠. LA 진압에 대한 뭐랄까, 책임감, 두려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테슬라 CEO와 전쟁도 자기는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고, 다음 미중 무역 협상, 이 세 가지 전쟁을 한꺼번에 치르기에는 좀 어렵죠. 여기다가 이제 파회를 짜르니만 한 4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만만한 머스크를 주물떡주물떡 하면서 또 병 주고 약 주고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테슬라는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300를 회복한 상황. 오늘 시장 핵심은 런던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아직 결과는 안 나오는데 이틀간 하죠. 네, 오늘까지, 이제 우리 시간 오늘까지 하고 뭔가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수혜주와 피해주가 나올 것 같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수혜주와 피해주가 다 나올 것 같은 그러한 모습. 여기에 대한 구별이 좀 필요하죠. 네, 피해주인데 해자가 틀렸네요. 네, 분할 이익 실현 전략이 필요하다. 분할 이익 실현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국내 주식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내 종목이 어느 정도 거의 바닥에서 거의 50% 이상 다 올랐는데 이걸 이익을 실현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상승했을 때는 분할 매도해라. 어느 정도 분할 매도 50%는 분할 매도해서 이익 실현을 해야 된다. 이게 제 핵심이죠. 오늘부터는 추격 매수는 비추다. 지금 들어가면 물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오늘부터는 추격 매수는 비추이고 분할 매도를 해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결론인데,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끝난 미국 주식 시장을 보면 다우 마이너스 0은 거의 안 움직였죠. 네, 나스닥은 0 플러스 0.31, S&P 500은 플러스 0.09. 올라가다가 막 판에 좀 무너지는 모습이 좀 힘들긴 하지만 여전히 플러스를 기록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은 뭔가 시장을 끌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다. 그 마지막 모멘텀이 두 가지인데, 중국과의 협상이 아주 긍정적으로 잘 되든지 아니면 금리 인하를 하든지 이 두 가지인데, 금리 인하는 상당히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 중국과의 협상이 잘 타결돼서 트럼프의 안면, 가오를 세워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중국이 그렇게 만만하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만만하게 볼 상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 특유의 그 만만디 전략, 늪 전략인데, 중국은 시간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도 바로 바뀌지 않고 20, 30년 할 수 있는데, 이 늪 전략, 시간의 이 늪 전략에 미국이 굉장히 많이 당한 듯한 느낌인데, 중국도 이번에 아주 만만디 전략으로 미국을 굉장히 괴롭힐 가능성, 최소한 반도체 수출 정도는, 수입 정도는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반도체 수출이 좀 열리면 그나마 좀 낫죠. 이런 수혜주가 있는 반면 또 반대로 피해주도, 중국을 미국이 블락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수혜주도 있었는데, 이러한 주들이 좀 막힐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섞여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우리나라 시장의 핵심은 외국인들의 수급이죠. 벌써 일주일간 2조 5천을 사는 모습. 지금 40조를 작년에 팔았습니다. 마이너스 40조를 팔고 지금 산 게 한 2조 정도 샀는데, 외국인들이 한번 방향성을 정하면 최소한 10조에서 15조는 사더라고요. 10조에서 15조는 산다. 그렇다면 한국은 아직도 10조 정도는 충분히 더 돈이 들어올 가능성. 10조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죠. 삼성전자만 사도 뭐 거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큰 것만 몇 개 사서 끝내버리는데, 이렇다면 차라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사는 거. 그렇다면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것은 ETF를 70% 정도 사고, 네, 지수 ETF죠. 네, ETF를 사고, 여기에 이제 토핑 전략으로 삼성이나 SK하이닉스를 추가로 올리는 전략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ETF의 레버리지를 한 반 정도, 50% 정도 섞는 모습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3천까지 버티는 전략도 뭐 해볼 만한 전략이다. 이게 가장 안전한 전략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은 역시 뭐 런던에서 미중 무역 협상 재개했다. 또 애플이 iOS WWDC 2025를 개발했는데
속빈 강정이다. 아무것도 없었다. 신제품이 없었다. 소문난 잔치였다.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죠. 네, 미중 무역협상 촉각 속 장중 뉴욕 3대 증시 소폭 상승. 장중 달러 가치는 철화 속에 금값이나 WTI는 상승하는 모습. 블룸버그는 애플 내부에서도 이번 WWDC가 AI 측면에서 실망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칫하면 경쟁사와 기술 격차가 부각될 수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또 애플은 내년을 기점으로 AI 전략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AI 경쟁은 매달 가속화가 되고 있는 만큼 더 가감하고 신속한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AI 시장에서 가장 뒤떨어진 게 애플이죠. 네, 애플이 가장 뒤떨어지는 모습. 애플도 서서히 싱킹, 계속 박스권에 갇혀서 안 움직이는 모습. 애플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미중 런던서 2차 무역협상 이틀간 진행, 미 상무부 성과가 있다. 설레발 치는 거죠. 미국 5월 1년 기대 인플레이 3.6, 3.2로 살짝 하락하는 모습. 미국 4월 도매재고 전월비 0.2% 상승, 4개월째 증가세. 당연히 재고는 올라가겠죠. 언제 관세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재고 쌓을 수 있을 만큼 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CT 증권이 연말 S&P 500 목표치를 5,800에서 6,300으로 상향을 했다. S&P 500 지금 6,000인데 6,300 해봤자 뭐 5%? 네,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는 뭐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예측은 아닌 것 같다. 철진한 예측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인베스트 아메리카에서 온타계에 참석, 머스크와 갈등 완화를 시사했다. 트럼프가 인베스트 아메리카 원탁에 참석하고 머스크와 갈등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가요? 젠슨왕 엔비디어 CEO 영국 AI 골드락스에 들어가 있다. 투자를 더 과감하게 할 것이다. 영국이. 네. 애플 WWDC 2025를 개막했다. iOS 중심의 신제품 발표를 했다. 뭐 여러 가지를 물 흐르듯이 뭐 이름이 있던데 매끄럽게 서로 연결하는 그러한 어떤 그 중심의 신제품을 발표했는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찬바람이 쌩 나는 것 같습니다. 미국 LA 이민시 대책이 격화. 네, 이건 상당히 미 정부가 LA를 찍어서 이제 속된판으로 조지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60년 만에 연방의 군을 투입했다. 이건 LA 지사나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인데 갈등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 주요 경제 지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는 약세로 돌아섰네. 98.940. 달러 약세가 멈추지 않는 모습. 옆으로 기고 있지만 서서히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타내는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다. 그렇다면 원화는 1300원까지 강세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이죠. 1354원까지 내려와서 강세를 나타내는데 저는 1300원대를 충분히 때릴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엔달러도 144.57. 엔화는 의외로 그렇게까지 강세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네, 대만 달러는 1달러당 29.921 대만 달러. 대만도 강세이지만 우리나라처럼 강한 모습은 아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자금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우리나라가 제일 환율 절상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절상을 해야죠. 그래야 나중에 이제 미국과 이제 무역 협상을 할 때도 유리한 고지에 있기 때문에 일단 주식 시장이 현재 이재명 정부 경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나쁜 현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채권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4.012, 4% 이상 올라오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3.1bp 하락을 했네요. 10년짜리는 4.481, 3.3bp 하락을 했습니다. 네, 단기금리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거라, 그 다음에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인데 오늘은 살짝 하락을 하면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네, WTI 가격은 0.76% 상승해서 65.34달러. WTI가 조금씩 올라오네요. 드라이빙 시즌이죠. 네, 이제 많이 움직이는 시즌인데 원래 계절적으로도 유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 경제도 나쁘지 않다. 미중 무역 협상이 잘 타결된다면 나머지 국가들도 나머지 잘 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의 어떤 안정화, 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이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편으로
이 뭐랄까 이 무역 협상, 관세 협상이 어떤 제조업을 더 활성화시키는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뭔가를 만들어서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서 쟁기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2분기를 지나가면 제 3분기부터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또 6개월 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고나 이러한 제조업의 그 활발함은 그렇게 쉽게 꺼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금 가격은 0.1% 상승해서 3,350달러. 테슬라는 4.58% 상승을 했네요. 308.66달러. 박살이 났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엔비디아는 0.6% 크게 상승을 하진 않았습니다. 팔란티어도 3.38% 상승 132달러. 애플은 201달러 마이너스 1.21 오히려 하락을 했네요. 볼 게 없었다는 거죠. 네, 애플의 침체가 상당히 눈에 띄는 AI 시대의 애플이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도 마이너스 1.07 244달러 250달러에서 한번 팔아줘야 되는데 250달러 오면은 다시 이제 상승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이죠. 이제는 300달러까지 견뎌야 됩니다. 250달러에 못 팔았기 때문에 300달러까지 견디자 충분히 칠 것이다. 한 번은 브로드컴 장기 투자 가능합니다. 일라인릴은 0.48% 상승 773달러. 제가 700달러 근처에 사라 그랬죠. 네, 일라인릴리는 바닥에 왔다. 단기 바닥권이죠. 네, 박스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2% 상승.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아주 좋습니다. 전부 다 이제 재고를 쌓기 위한 중국 쪽에서의 수요, 글로벌 시장의 수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죠. TSMC도 0.87% 상승. 네, 비트코인은 2.3% 상승해서 108,681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 아이온큐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고 있는 아이온큐가 영국의 모 기업을 샀는데 주가는 2.67% 상승해서 40달러를 올라왔네요. 아이온큐는 1차 목표는 50이죠. 55면 한번 팔아주는 모습, 이런 모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도 우리는 무엇을 살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우리들의 목표였죠. 어제 이제 시장의 상승 테마를 보면 지역화폐주가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코나이, 쿠콘, 웨이캡시. 그러나 올라가다 다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 강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상한가에 들어가서 안 나오던데 코나이도 윗꼬리 달고 나오고 쿠콘도 윗꼬리, 웨이캡시도 윗꼬리 달고 올라오는데 지역화폐주는 이재명 정부의 추경의 핵심이더라.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바로 급하게 팔 필요 없을 것 같다. STO, 헥토 파이낸셜, IT센 글로벌, 다날, 한국정보인증, 다날과 한국정보인증, 특히 다날은 어제 또 상한가 들어가는데 STO 종목도 저는 올라오면 STO는 매도다. 분할 매도가 필요하다. 셀이다. 네. 퓨리오사 AI 관련주, TS 인베스트먼트, DSC 인베스트먼트, 엑스페릭스, LB 인베스트먼트도 어제 시장의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증권주가 지속적으로 소폭 올랐죠. 신영증권, 키움증권, 하나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이게 이제 오전장 테마주였죠. 오후장 테마주에는 다른 것은 다 비슷한데 전선주가 시장에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 네,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신계획이 나올 것 같아요. LS 마린솔루션, 대한전서, LS 에코에너지, 대원전서. 이 중에 설명한 것은 대원전선하고 LS 마린솔루션이다. 이제 가격 조정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살만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시장에서 또 눈에 드는 것은 인터넷 AI죠. 인터넷 AI. 네, 인터넷 AI. 정부 정책의 기대. 카카오가 1년 만에 5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 그다음에 솔트룩스, 인터넷과 AI. 이 종목은 살만하죠. 또 엔터주가 어제 살짝 또 올라오던데 한중관계 개선 기대감에 엔터주가 신바람이 났다. 하이브, CAGNN, JI엔터, SM 이런 종목인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다 이제 이익 실현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 지역화폐는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최근 시장에서 주가가 오른 국가가 크게 한국, 네, 코리아, 다음 독일, 도이치, 다음 홍콩, 이 세 나라가 다 오르는데 홍콩을 제외하고는 한국과 독일을 모두 다 제조업 기반의 국가라는 거죠. 홍콩도 사실 중국 본토가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제조업 기반을 봐야 되는데 이 세 나라가 올랐는데 그중에서 독일의 주가 상승 원인이 뭔가,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궁금했던 거죠. 독일의 주가 상승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닥스 지수인데 연초에 2만이었죠. 지금은 24,000이니까 약 20%가 오른 거죠. 네. 지수가 20%나 오르는 아주 큰 상승력을 보였는데 이게 독일의 상승인데 오늘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보기에는 독일이 오를 만한 이유가 없는데 올랐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걸 살펴보면 한국 시장에도 굉장히 큰 함의를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독일이 상승하는 이유는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에도 나타났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미국만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일본도 30년에 걸쳐 단행되어 왔던 통화 완화 정책을 접고 긴축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네, 본격 긴축 모드에 돌아섰다. 이에 반해 독일은 35년 만에 재정 긴축에서 벗어난 무제한 재정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 부분이 독일의 주가를 올린 가장 큰 이유이다. 그동안 독일은 법적으로도 A사안을 어느 정도밖에 쓸 수 없게 플러스 마이너스 3%인가 5% 더 추가를 못하게 막아놨는데 이 부분을 슐츠가 풀었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시장에서 강하게 어필을 했다. 이머징 마켓도 무역 흑자국들도 달러 축적 현상을 축소해 달러 공급 주체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펌프질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독일과 비슷하죠. 추경을 40조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지수가 독일 닥스 20% 올랐듯이 한국 주식도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재정 긴축에서 벗어나 재정 확대로 가는 과거와 다른 모습,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이 핵심이었다는 거죠. 한국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가기 때문에 한국 주식도 추가 상승에 대해서 배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 한번 봅시다. 그러면 미국 시장은 큰 상승은 없었지만 미중 무역 협상 기간 그 자체만으로도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주가 상승의 동력은 됐죠. 이제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합의 내용이죠. 네, 합의가 뭐가 나올 거냐.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미중 무역 협상, 두 번째는 LA 무장 진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시장의 어떤 트럼프에 대한 불만과 이런 것들을 돌리기 위해서 집토끼를 잡기 위한 우파들의 대부분에 쓰는 전략인데 이거 성공할지 저는 반격이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불리할 것 같다. 세 번째는 머스크 처리 방안. 이 세 가지가 머리에 있는데 의도적으로 나는 뭐 걔하고 별로 관심이 없다는 듯이 하지만 머릿속엔 굉장히 복잡하지. 얘를 죽일 것인지 살릴 것인지. 네, 시장은 평면적으로 LA 사태와 머스크 문제가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지만 언제든 다시 시장의 골칫거리,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죠. 반면 한국 시장은 미국과 달리 자체 동력으로 상승 중이다. 그 핵심은 신정부의 과감한 정책 수행과 빠른 실행력, 그리고 추가로 나올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고 국내 자금이 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 내가 추격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팔아야 될 것인지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보면 일단 선반영 효과가 크고 어느 정도 목에 차가는 느낌이 들고 언제든 차익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은 높아 보여 오늘부터는 주의가 필요하다. 무분별한 추격 매수는 금지이며 이제부터 상승 시마다 과감한 분할로 이익 실현을 하자. 외국인이 현선물을 동시에 매수하면 더 추가로 더 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과거 매수 패턴이 이어질 건데 이게 이제 대형 우량주로 쏠릴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중소형주에는 거의 햇빛이 안 온다. 국내 투자가들의 힘으로 쏟아 부어야 되는데 너무 선반영이 많이 됐다. 시장을 리딩하는 어떤 글로벌적 강력한 모멘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경 수혜주인 지역화폐주, STO, 가상화폐, 지주사, 자사주, 과다보유 주가들이 오르긴 했으나 강도가 이제 다소 주춤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네, 오늘은 다른 섹터로 순환매로 돌 것으로 보이며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에너지 고속도로 중심인 전선주, 좀 바닥에서 바닥은 아니지만 살짝 조정은 화장품주, 국내 AI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의 마지막 첫 번째 첫 장은 SK하이닉스 25만원, 지금 23만원 근처에 봤죠. 삼성전자 이제 6만원 됐는데 7만원 정도, 이게 7월까지 이 정도는 칠 것 같다. 이때가 이제
1차 상승의 꼭대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오른 테마주보다는 안전한 대양 우량주와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아 보지 않을까. 또한 미중 협상이 긍정적으로 타결이 되면 우리나라의 수혜주와 피해주가 또 나눠지죠. 이러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상승하면 분할로 이익을 실현하자.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살려고 그러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ETF처럼 좀 튼튼한 종목을 사는 게 오히려 지수 배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좋은 종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불타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